네, 안녕하세요. 또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음, 이렇게 시간 쫓기면서 하고 있네요. 미리미리 애초에 부지런하게 했으면 되는데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저번 교리화장정 챕터 1과 챕터 2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챕터 3를 하는데 이게 한 영상으로 끊어질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챕터 3 조직과 행정법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이네요. 조직과 행정법에서 교회의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꼼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세입 보시면 정답이 2번인데 자, 1번 뭐뭐며 점으로 안 끝났잖아요. 근데 2번은 이렇게 점으로 끝났어요. 3번 점으로 안 끝났죠? 4번 점으로 안 끝났어요. 뭔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자, 제가 잠깐만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 기독교 대한 감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거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교리화 장정이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교리화 장정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좀 확대를 좀만 해보면 너무 확대했나? 어, 조직과 행정법 이거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교회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 이게 최대한 보이는 거네요. 여기 교회와 정의 이렇게 드래그도 안 되네 했는데 법률상에 보면 이 교회와 정의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무리하게 객관식화해서 세 개 혹은 세 개 문단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으로 안 끝나는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답 아닌 걸 하나 만들어냈고 그걸 점으로 만들어냈어요. 점으로 끝난 거죠. 에, 이 정도 되면 무슨 뜻인지 아시려나? 억지로 한 줄을 만들어내다 보니 그게 틀린 것, 아닌 것. 그러니 그게 정답이다. 요런 내용들이 간간히 좀 숨어 있습니다. 예, 꼼수예요. 교리화장정 내용이 좀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이 객관식처럼 한 줄, 두 줄, 세 줄로 일부러 만들다 보니 중간에 정답 아닌 걸 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 이 점으로 된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정답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이 점으로 끝나는 걸 찍으세요.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자, 이것도 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는데 조직과 행정법에서 개척교회의 설립 요건이 좀 틀린 것은 근데 이건 점으로 된 게 맞네요. 그럼 이거는 자 보면 이것도 또 잠깐 법 조항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1, 2, 3, 4, 5, 6, 7 요거 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이건 그냥 정답을 굳이 알려드리자면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힌트를 주면 지방회원 5명 조건은 구역회의 조건 그냥 이건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특별한 요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부분 그 개척교회 설립 요건을 나머지를 외우면 되는데 한 6, 7, 8가지 정도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도 OX 문제가 좀 있어요. 교리화정적에는
개척교회는 담임자가 교역할 담임자가 있어야 하고, 예, 담임자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등록할 입교인이 12명 이상. 입교인이에요, 애들 말고. 자, 입교인이면 애들의. 자, 입교인은 세례 받고 성인이라는 거죠. 네. 아동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건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이 조항 때문에 한 교회 한 예배처라는 그런 좀 게 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좀 못하는 좀 그런 좀 요소가 좀 있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좀 그런 현실이 좀 있어요. 잠깐만.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네,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맞는 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입교인 12명이라는데 이게 또 12제자 뭐 그런 거, 12지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좀 요새 가장 최근에 교리화 장정이 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리화 장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개척교회 설립 절차 순서. 순서 순서인데, 여기 보기를 보면 A, B, C, D 다르게 돼 있죠. 순서가 뭐 A가 뭐 두 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만 딱 잡으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A, B, C, D를 한번 좀 보죠. 자, A. 감리사는 개척교회 설립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럼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의결한 날로부터 의결하고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A 이전에는 의결한 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로 시작되는 것은 정답이 A가 제일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장을 차초에 읽으면 돼요. 자, 그리고 B. 개척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좀 긴가민가한 거 좀 나중에 보고. C. 감리사가 청원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다. 자, 청원서를 접수를 받고 실행부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개척교회를 설립할지 말지잖아요. 그럼 청원서를 받는 절당 C는 청원서를 접수받는 전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C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4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D도 감리사는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청원서를 접수받는 전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3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면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정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 정도는 알면 좋죠. 자, 개척교회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 만약 내가 개척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에 맞는 서류를 해서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다. 근데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사실 그런 그 행정상으로 이게 맞는데, 그 전 단계 전에는 뭐 그 지방 서기한테 여기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문의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기가 감리사에게 먼저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요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다. 뭐 그런 게 좀 있죠. 자,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자, 53번은 마우스가 커서가 어디 갔나? 53번은 제가 입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냐?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실행부위원회가 띄어쓰기인데 연해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해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실행부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복수의 개책교회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라는 특별한 제도가 최근에 작년 입법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즉 신설 조항이라는 거죠. 신설 조항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즉 두 개 교회가 한 개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개념. 그것을 공유교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객관식으로 나올지 빈칸으로 나올지 OX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공유교회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과 2021년에 나왔죠? 문제 보기 좀 편하게 이렇게 내려볼게요. 아이고, 글씨 졸라 길다. 글씨 무지하게 길다. 조직과 행정법에서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 그리고 개척교회 폐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에휴, 글씨 많다 진짜.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를 한번 봅시다. 근데 보통 이럴 경우 근데 만약 이 문제를 풀기 싫다 그러면 제일 긴거나 짧은 거를 찍으세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저도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차차차차 읽어봐야지 되거든요. 개척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자, 기존에 있던 거 분립, 우리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은 분립개척 제일 좋아하죠. 당의 개척교회에서 당회에서 제적위원은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자, 요거는 여기다 체크해줘야겠다. 자, 개체교회 재산권은요 구역회에서예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파란색으로 표시해야지. 나중에 이 파일이 올라갔을 때 공부하기 좀 여러분들이 편하실 텐데. 구역회에서예요. 네,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안 하죠. 개척교회 돈과 관련된 건요. 자, 이게 감리교회 좀 특징이 감리교회는 행정과 관련된 건 당회에서 하고요. 돈과 관련된 건요. 구역회에서예요. 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맞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겠죠. 자, 그리고 감리사는 2항의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부 시정부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 저도 좀 긴가민가 합니다. 좀 잠깐 패스, 이럴 땐 스킵. 자, 그럼 개척교회 폐쇄는 구역회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의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의 개척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구역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어휴, 진짜 어렵다, 씨. 지방실행부위원회가 제3규정에 따라서 개척교회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할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그 결과를 해야 한다. 제가 봐도 어렵네요. 정답은 제가 압니다. 지금 정답지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4번이긴 한데 그렇다면 자, 애가 교리화장정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자, 206단이죠. 206. 이거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네. 자, 206단에 보면 1번에 보면
이 드래그가 안 돼갖고 좀 그러긴 한데 조금만 확대해도 이거 보이지가 않게 돼 있으니 조금만 확대해도 보이지가 않으니 일단은 구역해 놨고 넘어가죠. 말하면 입만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저도 답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따져봐야지 나는 문제니까. 자, 요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아이고 짜증. 교리화장전은 이렇게 좀 글씨가 많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접근하면서 좀 풀어봐야 할 겁니다. 우선 이 문제가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근데 틀린 거를 묻는 거잖아요. 한번 보면 자, 원희비는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세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는 포함. 자, 세례 안 받은 모든 사람이니까 포함이겠죠. 자, 세례 아동은 유아 세례를 또한 아동 세례를 받은 12세의 아동으로 한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죠? 세례 아동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 몇 살까지예요? 13살이잖아요. 왜 12살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3세까지. 자, 그래서 저기 혹시 모를까 아니 또 저기 위에서 정리했던 거 어딨냐? 한번 다시 가져와서 붙여놓을게요. 이게 또 볼 때마다 탁탁탁 적어놓는 게 좋아요. 어딨냐? 원입이나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정리하는 거 있을 텐데. 딱 정리해놔서 이거를 이게 좀 복잡해요. 자, 하니까 13세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3세 이상이니까 뭐 딱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요거를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저기 그거 종류라고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있을 텐데 어딨니? 그 정리 내가 안 해놨나? 정리를 안 해놨나 봅니다. 이거 뭐 정답부터 말하면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딱 봐도 선행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공중예배와 속회 기도에 참석한다. 세례를 받는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한다. 근데 솔직히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거 문장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 같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어디까지인데? 법은 수치화 명료한데 이게 명료화된 것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수치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은혜 받는 집회 종류 공중예배 이건 외우시면 좋습니다. 수요예배, 속회, 기도회, 가정예배, 사경회, 부흥회 전 7가지인데 5개만 쓰면 되는데 공중예배가 우리가 아는 주일 대예배를 말하고 수요예배 있고 속회 요즘에 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교에서는 목장이라고 한 거 있고 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가정예배 사경회 부흥회 근데 우리 사경회 요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지? 그리고 새벽기도회라는 말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58번 요거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문제인데 사경회는 이런 거다.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총회받는 은혜 받는 집회 요 정도까지만 외워두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전 이거 문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어요. 틀려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조직과 행정법에서 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공중예배인 건 알겠는데 공중예배에서 교인들이 주말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경을 뭐 한다? 이거까지 내가 못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시험 끝난 다음에 직접 책을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이 맺혀서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연구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는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문제를 틀린 경험으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버렸는데 요새 성경 연구하나요? 졸기만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이렇게 해서 주일날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60번 교인의 의무 중에서 잘못된 거.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감리 외에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일을 지킨다. 근데 왜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담임자가 되면 교리와 장정을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거 공부 안 하면 집사 권사 안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기도에 속해 교회학교 어쩌저쩌 금에는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교인은 타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건 옳은데 굳이 의무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를 고른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 옳은 거예요. 타 종교 무시하면 안 되죠. 타 종교랑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의무사항으로 교리와 장장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교리와 장정의 의무사항으로 써 있지는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굳이 해놓을게. 이게 왜 정답인지 뭐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굳이 뭐 이걸 그래요. 굳이 법조항에 굳이 억지로 넣을 필요도 없이 하는데 굳이 저걸 넣으면 쪽팔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교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네, 성찬식에 참여해야죠. 입교인은 당의 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진다. 네, 그러기 때문에 당회에서 말도 하고 투표도 하고 중직, 예를 들어서 선교회장 뭐 그런 것들 나가고 투표도 하고 출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죠?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교회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라고 돼 있는데 굳이 의무금이란 그런 권리는 이거는 잠깐만 제가 알기로 잠깐만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2단 보이나 근데? 212단 이게 이렇게 12단 교인의 권리에는 안 써 있어요. 의무금은 권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교인의 권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교인의 의무나 뭐 그런 거에 써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 교인의 의무에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요거는요 교회 사업의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은
교인의 권리가 아니라 교인의 의무이다. 네. 교류의 장장에 교인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옳은 거잖아요. 돈 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가끔 좀 섞여 있어요. 네. 권사의 징수와 또 권사의 자격 그런 것도 나중에 또 한번 나오거든요. 그도 제 시험에 한번 틀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요거잖아요. 요거는 요 표를 하나만 외워두면 그냥 만사가 다 오케이인 문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 표 하나만 외워두면 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죠? 제가 좀 보이게 즉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표가 다 보이지는 않네요. 자, 집사, 권사, 장로와 수련 목회자의 자격, 연령, 비율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라는 그런 자격 요건을 조금 비교표를 해놨어요. 자, 보통 20살 되면 입교인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인간 이신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했어요. 대학교를 안 가고 갔는데 사실은 갔는데 대학교를 안 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22살이잖아요. 자, 22살인데 이신욱 집사로 열심히 살다가 5년이 됐어요. 그럼 27살이잖아요. 근데 권사를 될 자격은 되는데 연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27살에서 몇 년이야? 8년 동안 더 집사 생활을 했더니 35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 될 자격이 생겼어요. 아,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10명이 안 되네? 그럼 제가 권사 될 자격이 생길까요? 생겨요. 권사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죠? 비율이 10명 중에 한 명인데 처음 한 명은 10명이 안 돼도 돼요. 예, 처음 한 명은 무슨 뜻이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15명이다. 그리고 이신욱 집사가 권사가 됐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권사 될 자격이 생겼는데 15명이다? 권사가 한 명 있다? 그럼 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10명은 입교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신욱 권사가 아마 정수가 60세로 알고 있어요. 60세가 넘었어. 근데 나도 권사잖아. 60세 넘었다고 해서 내가 권사가 아니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권사를 새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5명인데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정수는 60세 이상은 입교인이어도 정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비율에 아니 권사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는 조항이 좀 있어요. 60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연령 권사가 여기서 말하는 35세에서 70세는 그 권사가 되는 조건인 거고 권사의 정수 인원 체크에 60세 이상은 포함을 안 시켜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35세인 이신욱 권사가 이제 열심히 5년 동안 권사를 했어요. 얘 40세가 되었네? 장로가 될 수 있다? 장로가 딱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네? 장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3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처음 한 명이 장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안 돼도 처음 한 명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장로가 한 명 있는데 20명이야. 장로가 이미 누군가가 있어요. 뭐 김신욱이라던가 헤딩 잘하는 저희 김신욱 장로가 있다고 쳐봐요. 이신욱 장로는 3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권사생활 아무리 자격이 돼도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셈이죠. 대신 60명이 딱 되면 얘 이제 장로가 김신욱 장로가 있어도 이신욱 장로는 될 수 있어요. 김신욱? 요새 뭐하고 지내지?
헤딩만 잘하던데? 아니, 헤딩도 잘하던데? 자,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기 장로 나이가 65세, 옛날에는 70이었고, 또 예전에는 67세였는데, 요새는 65세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장로는 70세가 되면,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왜 67세로 한번 내려왔냐면, 장로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3년 기간 동안에 시험을 봐요. 장로도 그 3년 기간에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한때 67세까지만 70세까지 받았는데, 이런 뭐 3년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은퇴를 해버리는 장로들이 생겨버리니까 법으로 그냥 67세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3년의 시험을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67세 신천 장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이 3년의 시험을 5년 안에 패스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참고로 여러분들도 목사 안수를 딱 받는 그 준회원 과정도 5년 안에 패스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패스 못하면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도도 그 5년 안에 패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제때 패스하면 되는데 이 누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67세였다가 안 되겠다 개정해 65세로 내려. 그래서 65세가 된 거예요. 요런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련 목회자는 입교인 되면 5년인데 옛날엔 7년이었어요. 왜냐면 이 남성 사회 위주였기 때문에. 자, 봐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18살부터 7년 뒤면 아닌가? 군대 상관없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입교인 후 7년이었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군대 안 가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개인 1인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 보니까 한때는 100명당 1명이었어 수련 목회자는. 근데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은 많고 100명은 교회가 안 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하니까 돈은 되는데 수련목을 못 둬, 인원이 안 돼서 수련목을 못 두는 교회들이 나타나니 처음 한 명은 80명 넘어가면 받아주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0명당 한 명씩만 뗀다. 그래서 처음에 80명은 한 명,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200명,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300명. 요런 순서대로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유 복잡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네. 그러면 여기대로 이제 어딨어 대로 빈칸을 채워두면 집사는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고가 맞는 거고, 그리고 70세 미만인 자. 그렇죠. 이거 내가 안 썼지? 70세 미만. 내가 이거 왜 안 썼지? 권사는 집사로 선출된 후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지금 여기 넣고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옛날엔 장로도 70세 미만이었는데 아무튼 시험 통과 안 되는 것 때문에 65세까지 내려왔다는 거. 장로는 감리에서 권사로 몇 년 이상 연임하고 되고 65세 미만인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요 표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교인 자격 2년, 5년, 5년, 5년. 70세 미만 35세 70, 40세 65세. 원래 옛날에는 15명 있어요. 법이 개정돼서 지금 10명으로 바뀌었지. 이것도
장로는 30명, 수련 목회자는 80명.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파트 목사 제도도 있기는 한데 부목사도 100명 이 학교에는 부목사 못 받아요. 그렇게 조항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문제도 또 한번 보면 교인의 수와 권사 선출 비용엔 연령 제한을 쓰시오. 입교인 비율 10명. 아까 원래는 15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10명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5명이었는데 이젠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틀리지 마세요. 옛날에는 30세 옛날에 연령 제한이 없어서 30세 권사도 있었는데 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엔 말씀하시길 저희 할아버지께서 30세 때 권사 됐다고 최연소 권사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뭐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25세 집사 됐다 최연소 집사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요런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권사와 장로, 입교인 비율, 뭐 그런 것들. 자, 권사, 장로, 입교인 중 몇 명의 한 명 비율로 선출하냐. 제가 여기 그 표에 나왔죠? 10명과 권사는 10명 중에 1명, 장로는 30명 중에 1명. 예전엔 15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어디 마우스 어딨노? 10명 중에 1명, 장로는 30명 중에 1명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거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자, 조직과 행정법에서 권사의 정수라고 써 있어요. 권사의 정수 중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인데 이거 다 맞는 말이야. 다 위의 내용은 모두 맞는 말이다. 근데 문제는 3번은 권사의 정수가 아니라 권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서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문제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정수 이렇게 나왔죠. 60세 이상 된 거는 그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의 수를 권사를 새롭게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는 입교인이 50명이니까 권사 5명밖에 못 뽑네? 근데 그 중에 60세 이상 된 것은 3분이니까 그 사람 빼고 그냥 뽑을 수 있다. 그럼 8명까지니 5명 중에 3분이 60세 이상이니까 2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5명 다 뽑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사는 입교인 20명의 1명 비율로 선출한다 라고 돼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이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권사의 자격으로 바르게 된 것은 집사로 10년 이상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집사로 다 틀린 건데? 다 틀린 건데? 집사 2년 되고 이거는 이거는 제가 교리 그런 거 이런 문제예요. 요 문제는요. 2년에 한 번씩 개정되다 보니 문제도 거기에 따라 신우기가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 못한 어디 있어 문제였다. 이거 왜 자꾸 변하지? 였다. 근데 원래는 요게 정답이었다.
원래 2년 이상 하고 하는데 옛날에 5년 다 통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도 그냥 사람이 없다 보니 뭐 그 난이도가 점점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교인 15명에 1명. 이것도 근데 이게 틀렸네요. 그래도 그리고 가급적 인가기도의 뜻이 뭐냐 하면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인가기도 인터넷에 검색하니까요, 가정을 인도하여 도에 이르게 한다 라고 써있는데 뭐 도에 이르게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정을 예수 믿게 하기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감리에서 집사로 선출되는 5년 이상 역임하기, 맞는 말이죠. 구역회에서 선출하고, 감리사가 증서해서 아니죠. 당에서 선출하고 하는데, 요것도 제가 그 1번은 왜 2년마다 정된 걸 미처 수정하지 못해서 나온 거고, 4번은 왜 그거는 당에서 선출하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1번은 제가 거기에 아무튼 개정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문제도 수정해야 하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책도 펼쳐보면서 일일이 수정하는 개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참 얄다고 모르겠어. 오지랖인지 뭔지. 자, 아무튼 자, 여기서 OX 문제. 당에서 신청권사를 선출하고자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조직과 행정법에서 권사의 직무로 맞는 것은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교인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아무튼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를 봉사, 담임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장로의 직무입니다. 예, 권사의 직무가 아니죠. 참 희한한 것은 전 1번이에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해야 한다. 기도회를 인도한대요. 통성기도? 앞에 나가서 올라랄랄랄라 해야 한다는 건데, 아니면 대표 기도라도 해야 한대. 왜 다들 대표 기도 안 하려고 할까? 희한해. 그래서 참 매주마다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찾는 그 심정으로 매주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장로에는 입교인 50명의 1명 비율로 선출한다. 예, 바로 이게 틀렸네요. 30명이죠. 장로의 자격은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연임한 자다. 맞죠? 장로는 증서받고 2년의 장로의 진급 과정은 5년 이내로 수료한다. 자, 근데 제가 아까 3년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3번은 자, 기획위원회 청구를 받아 당에서 출석해서 찬성받았는데, 자, 3번의 2년 진급 과정?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의 서리 플러스 2년의 진급 과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요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해요. 목사 안수 받는 3년의 사실 정체는 1년의 서리 전도사 과정과 2년의 준회원 전도사 과정을 합친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설명하는데 1년의 서리 전도사 과정은 3년 안에 완수해야 하고요. 2년의 준회원 전도사 과정은 5년 안에 완수해야 합니다. 완수 못할 시 연회 과정 자격 무슨 심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퇴회 처리해요. 바로 내쫓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놈이 왜 못했지? 왜 얘가 제때 과정안을 못했지? 그것을 회의하고 한번 얘기는 한번 들어보죠. 뭐 병원에 입원했나? 투병 생활했나? 그럼 좀 유예를 줄까? 하는데 아니야, 공부 더럽게 못했어. 쫓아내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야. 나중에 요 과정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때 할게요. 그러니 장로의 과정도 사실은 요런 비슷한 과정, 서리의 과정과 준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준 장로 과정? 그런 과정을 좀 겪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조직과 행정법 중 장로 어딨어? 장로의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신앙이 동독하고 맞는 걸 고른 거잖아요. 자, 전도하고 67세 미만이 아니죠. 예전법이랑 맞는 건데. 신청장로 추천받아 광창 신청장로 고시 과정에 합격하고 임원에서 제작과정 하는데 이거 아니죠. 임원회가 아니라 당회. 임원회가 아니라 당회에서가 맞는 말이죠. 예, 이건 모르는 혹시나 해서 한번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임명하려면 담임자가 임명하려는 아니죠. 이거는 감리사가 감리사에게 해야 돼요. 담임자가 감리사가 아니라 감리사가 감리사에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우선 요거는 4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는 지방에서 안수받잖아요. 그럼 지방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는 어디서 안수받죠? 연회에서 안수받죠? 그런 연회를 통틀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인사이동을 할 때는 지방회를 위해서 일하니 지방의 장인 감리사로부터 감리사가 감리사에게 임명증서를 송부해야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나 집사는 누가 임명하죠? 증서를 주는 사람이 담임자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이 수련목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본 결과. 그러니 자기 교회만 살린다, 내 교회를 챙긴다,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회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반대되는 의견도 묵살해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는 한번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항상 내 교회를 위해서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남의 교회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평신도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집사는 감리교회 임원 입교인이 된 거 2년이 경과되고 65세 미만 아니죠. 70세 미만이죠. 권사는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기준 이상 아니죠. 이것도 70세 미만이죠. 장로는 감리회에서 5년 이상 연임하여 신앙이 동독하고 어쩌저쩌 가족이 신앙생활하며 능력해서 40에서 이것이 맞는 거죠. 신천장로 기획위원회 출석 아니죠. 당회에서죠. 구역에서 인준한다. 지방에서 인준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고 당회에서 출석인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여인가 뭐였지? 그 시기 하여 지방에서 모시게 함든 그런 거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 머리에 살쪘어. 자, 장로의 자격은 5년 이상 권사로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며 어쩌고저쩌고 40 이상 되고 65세 미만이니 이 정답이죠. 요거 아무튼 권사로 몇 년 이상, 나이 몇 살, 요 정도만 좀 체크해보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에서 장로 준서를 받고 2년의 진급 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하고 장로를 자격받는데 4년 이내가 아니죠? 5년 이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로의 직무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감독의 파송을 받아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감독의 파송이 아니라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 거죠. 이건 아마 부담임자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있었나 없었나? 네.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헷갈렸을 땐 나머지 3, 4번 한번 보면 되죠. 당의 구역회 지방의 회원이 되면 평신도 연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지만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왜냐하면 총회 대표는 그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기 때문에 의회제도 목회자 1과 평신도의 1대1 구조인데 평신도 대표는 거의 장로들이 하니까요. 직무수행 결과를 당의 구역회 지방의 연회에 보고한다. 직무수행의 결과를 아닌가? 연애는 보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애는 뭐 따로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우리 그 직무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뭐 예배 몇 번 했고 설교 몇 번 했고 그런 거 보고서 있거든요. 당회 구역회 지방회까지만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파송받은 교회에서 교회 출석, 직무 수행, 헌금 등의 의무 부담, 장정의 준수,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뭐뭐 과반의 의결을 거쳐 장로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할 경우 이거 좀 분쟁이 있을 경우 아무튼 장로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장로랑 담임 목사랑 막 싸우는 거지. 싸우니까 담임자가 빡쳐갖고 얘 우리 교회 소속으로 안 할래요
하는 방법, 정기당회에서 하는 그거죠. 이것은 어떻다? 재석. 자, 재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그럼 좀 국어사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재석이란 단어. 자, 재석이라는 단어가, 아이고, 잠깐만요. 재적이란 단어와 재석이란 단어, 여러분들 한번 차이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적은 등록된 인원. 근데 등록된 인원이 전체 다 참석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리에 앉은 인원.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정기당의 이건 나중에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의결정족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결정족수 문제 나오면 만약 찍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당해로 찍으면 되는데, 또 좀 보기 편하게 할게요. 자, 의결 정족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 과반수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안건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신욱 목사를 주방공사부 목사에게 뭐라고 할까? 이신욱 목사를 2023년에는 무조건 장가를 보냅시다 라는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갑자기 슬퍼지네. 해봅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딱 모여요. 100명이 그걸 이제 안건으로 통과한다고 칩시다. 하면 그걸 찬반 투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출석은 몇 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의결 정족수라고 해요. 근데 당회, 구역회, 지방의 연회, 총회 특별한 요건 3분의 2다 그런 걸 규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론이 안 될 경우. 그게 바로 의결 정족수인데, 당회는 출석 빼고는 다 과반수예요. 그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는 나중에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당회만 출석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당회로 과반이 모이기가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회만 출석 과반수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재석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는 안 나오지만 구분해 둘 필요는 있다. 이 정도는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정도는 좀 구분해 두세요. 자, 아이고. 자,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 상실 당에 속해 있던 무엇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어디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이건 의결 정족수가 조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바로 복권할 수 있다. 자, 문제가 되어 있는 장로를 복권시키는 절차도 이렇게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 상실 당시에 속해 있던, 아까 요거는 문제 일으켰던 그거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됐겠어요? 정기당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격 당시 속해 있던 당회, 그 교회 의결 교체, 그 교회 거쳐 그 소속된 지방회에서
이제 복권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직과 행정적 부정 장로의 은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은퇴 기준은 몇 월 말인가? 라는 문제이죠.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 연도 지방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인 장로도 은퇴할 수 있다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이냐? 1월 기준입니다. 왜냐? 왜 장로 은퇴는 1월 기준인가요? 이유는 지방회가 대부분 2월 말에 있으니까. 참고로 장로의 은퇴식은 지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목사의 은퇴도 몇 월 기준이냐 일 때 2월 기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12월 달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군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찾아볼게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늡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 장로를 끝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조직과 행정법은 양이 많아서 영상을 2편으로 이어야 할 것 같네요. 자, 화이팅! 여기까지 할게요.